때는 조선 중기 서해 류성룡에 관한 이야기다. 본가는 풍산이며 자는 이연, 호는 서해로 임진왜란에 전국 군대를 지휘하여 수많은 공을 세우고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다. 서해는 문관이었지만 무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화기제조와 성곽의 축조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유서의 성룡은 안동에 살았다. 그는 사세의 글을 깨우쳤고 한번 본 것은 잊지 않을 만큼 영특하여 조선의 천재라고 불렸다. 그에게는 숙부가 있었는데 사람 됨이 어리석고 무식하여 그 집안에서는 모두 그를 치숙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치숙이 서해를 찾아와 조용히 말하였다. 내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조용할 시간이 있거든 꼭 나를 부르게나.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이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는 숙부를 불렀다. 기다리고 있던 숙부가 찾아왔고 그는 떨어진 옷에 쭈그러진 관을 쓰고 기쁜 낯으로 조카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간 안녕하였는가? 숙부님 잘 계셨는지요? 일전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허허, 차차 이야기 합세. 내 오늘 그대와 바둑을 한판 두고 싶네. 류성룡의 바둑 실력은 당시 제일이었고 그는 그 숙부가 바둑 두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긴히 하실 말씀이 조카와 바둑을 두는 것이었습니까? 숙부께서 저와 적수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 치숙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긴 말 말고 한판 두어보면 알 것 아닌가? 그리하여 숙부와 조카가 바둑을 두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반도 두기 전에 서해는 바둑알을 둘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서해는 숙부가 비범함을 숨기고 사는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하였다. 유부유자 사이에 반평생을 이토록 속이시다니 이 조카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자 숙부는 온화한 미소로 말하였다. 어찌 그대를 속였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관심이 없이 지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네. 앞으로 숙부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출세해서 나른 일에 바쁜 몸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르칠 말이 있겠는가? 허나 자네에게 긴히 청이 있네. 내일 반드시 중 하나가 찾아와서 자고 가기를 청할 것이네. 그 중을 절대로 재우지 말고 집 뒤 암자로 보내서 재우도록 하게. 이 말을 깊이 명심하고 절대로 그르치지 말아야 하네. 서해는 이처럼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숙부의 얼굴은 처음이었다. 일러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서해는 무릎을 꿇은 채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숙부가 말했던 것과 같이 중 하나가 찾아왔다. 그 중은 영남의 산천을 구경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말을 더 붙였다. 대감의 맑은 돛과 높은 이름이 당대 제일이란 말을 듣고 잠시 뵙고자 왔사옵니다. 허나 오늘은 해가 이미 저물었사오니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 신세를 져도 괜찮겠습니까? 서해는 숙부에게 들은 말이 생각이 났고 그의 말대로 집에서 재우지 않고 뒷산의 암자로 중을 보내었다. 오늘은 마침 집안에 일이 있어 외간 사람을 재울 수가 없네. 집 뒤 산속에 있는 암자에서 쉬어가도록 하시게. 중은 하인을 따라 집 뒤 암자로 가였고 그 암자에는 숙부가 거사 차림으로 여종과 함께 중을 맞이하였다. 어디서 오시는 존사이시기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누추하다니요. 그저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중이옵니다. 오늘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중은 합장하여 답하고 여종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숙부는 정갈하게 저녁밥을 갖추어 그 중에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술 한 병을 가져와 따라주며 말했다.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술입니다. 진귀한 술이니 사양 마시고 드시지요. 진귀한 술이란 말에
중은 잔을 받았다. 그 술은 향은 아름답고 맛은 맑고 기이하였다. 그 중은 취하는 줄 모르고 계속 마시게 되었고 얼마나 마셨을까. 중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밤이 깊어진 후 중은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 중의 배 위에는 서해의 숙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고 한 손은 중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숙부는 중의 배 위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다. 천한 중놈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한 것이냐? 내 놈이 바다를 건너 이 땅에 오르던 날 이미 내 놈이 올 것을 알았거늘 어찌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사실대로 말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죽일 것이니 바른 대로 말하거라. 숙부는 중의 목에 칼끝을 천천히 찔렀고 중의 목에서 새빨간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중은 애걸하며 말하였다. 살려주십시오. 소승의 목숨이 나으리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 속이겠습니까? 소승은 일본에서 온 중입니다. 관배 평수길이 수의로 군사를 내어 조선을 침범할 것입니다. 허나 귀대계의 대감이 방해가 되니 저를 먼저 보내 귀대계 대감을 해치라 명을 받았습니다. 허나 이렇게 나리의 신감에 탈로가 난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서해의 숙부는 말하였다. 나라의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하였다. 나도 역시 하늘의 뜻을 어기지는 못하나 우리 고을만은 병화에서 구제하고자 한다. 외병이 이 고을에 들어오게 된다면 모두 죽어나갈 것이다. 내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너는 돌아가서 평수길에게 전하도록 하거라. 숙부의 말이 끝나자 천지를 울리는 천둥과 비바람이 불었고 숙부의 손에 눌려있던 중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과 함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숙부는 가만히 중을 노려보곤 몸에서 내려왔다. 중은 그제서야 가쁜 숨을 내쉬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리. 중은 급히 일어나 재빨리 그 지방을 떠났고 그는 돌아가서 평수길에게 그 일을 알렸다. 조선에 건너가거든 영남의 안동의 한 고을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임지왜란에 안동의 한 고을은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동 지명의 유래는 이러하다. 옛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국군이 다한 신라의 경혜왕을 자결케 하고 왕비를 욕보이는 일이 있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도우러 가였으나 아끼는 장수를 잃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였다. 그 후 고려태조 12년 견훤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고창 인근의 풍산과 의성 등 여러 지역을 함락하며 진격하였다. 10년 전 견훤에게 크게 패한 왕건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고창으로 향하였다. 당시 신라 고창의 성주였던 김선평과 권행, 장길은 비참하게 죽은 경혜왕의 원수를 갚고자 왕건에게 투항하여 왕건을 도왔다. 그리고 견훤은 고창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 왕건은 이에 크게 기뻐하여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하였으며 성주인 김선평과 권행, 장길에게 큰 벼슬과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의 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안동은 동쪽을 편안하게 한 곳이라는 뜻으로 태조 왕건이 정한 지명이라고 한다.